안녕하세요. 코끼리 다락방 지민이 엄마입니다. 오늘은 외출 준비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지금 학부모 상담 기간 중이잖아요.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학교에 선생님하고 대면 상담 신청을 해서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특이사항은 없었더래 가지고 딱히 대면까지는 안 해도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요럴 때 아니면은 담임 선생님은 언제 실제로 만나 뵙겠어요. 그래서 대면 상담 신청을 했고 어제 다녀왔습니다. 선생님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지민이가 상상력이라던가 어휘력이라던가 글을 쓸 때의 창의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좋고 그 내용도 정말 풍부하고 좋은데, 형식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형식적인 부분이라 함은 띄어쓰기, 맞춤법, 그리고 글씨 쓰는 게 조금 한마디로 글씨를 잘 못 쓴다. 글씨를 좀 예쁘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었어요. 아무래도 띄어쓰기가 좀 이상하면 그거를 읽는 사람이 그 내용이 아무리 좋을지언정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글씨는 늦게 떼기도 했고, 저희 아이는 그 발도르프 유치원을 다녔었기 때문에 글자를 한글을 7살 때부터 아주 천천히 접근을 하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직전 그 겨울방학 동안에 저랑 같이 조금 중점적으로 같이 책 읽으면서 글씨를 익히는 시간을 통해서 한글을 겨우 이제 입학 직전에 다 떼고 이제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 그거랑 상관없는 건지 글씨를 예쁘게 쓰지는 못해요. 한마디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글씨가 개발세발이다. 근데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글씨를 좀 못 썼던 것 같고, 요만한 나이 때 애들이 글씨를 잘 쓰면 얼마나 잘 쓰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그 학부모 공개 수업 때, 참관 수업 때 가서 다른 아이들이 필기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슬쩍 보니까 잘 쓰는 아이들은 정말 잘 쓰더라고요. 저보다 잘 쓰는 애들도 많아. 저는 저랑 비교하면 안 되겠고, 잘 쓰는 애들은 또박또박 정말 예쁘게 글씨를 잘 쓰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잘 쓸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어쨌든 알아볼 수 있게는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1학기 때 학부모 상담 때도 선생님께서 지민이가 학교 생활을 정말 잘 해나가고 있고 발표도 잘하고 말하는 것들의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그에 반해서 그런 지민이를 보고 있다가 지민이가 쓴 노트를 딱 보시면 이렇게 쓴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부모 상담 이후에 아이한테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지민아, 글씨가 전부는 아니지만 지민이가 쓰고 있는 이 내용과 컨텐츠가 너무 좋지만, 컨텐츠란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그래도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글씨를 바르게 쓴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쓴다는 건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란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줬더니 나름대로 조금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지 글씨는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긴 했어요.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어쨌든 1학기 때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조금 떨어진다. 조금 떨어진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제가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아이가 지금 그 매일매일 일지를 쓰고 있어요. 저희 집에 그 영상에도 한번 올렸지만 도마뱀을 기르고 있는데, 제가 도마뱀을 좋아하겠습니까? 도마뱀을 기르고 있는데, 도마뱀을 기르기 전에 이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아기 도마뱀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네가 매일매일 일지를 쓰겠다고 약속하면 도마뱀 입양을 허락하겠다 해서, 아이가 밥도 주고 집도 청소해주고 전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매일매일 일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뭐 매일매일 그 도마뱀에 대해서 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일기장처럼 바뀌었어요. 일기를 쓰듯이 매일매일 이제 일지가 일기장으로 바뀌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작전 성공이죠.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나름대로 아이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아직 아이가 그래도 10살이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칭찬받고 싶으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보라고 할 텐데 그런 말을 딱히 하진 않더라고요. 가끔씩 그림은 보여줘도. 그래서 저도 굳이 그거를 어떻게 썼나 들어다 보려고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 앞에서 거실에 있는 저희 집 이 테이블에서 앉아서 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쓰는지 얼핏 볼 수는 있죠. 그것도 그렇고 일요일마다 또 저랑 같이 신문 읽기를 하고 써머리를 한다던가 자기 생각을 글로 쓴다던가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는 뭐 저도 당연히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의 어떤 중요성이라던가 시급성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고 있었던 거죠. 말하느라고 나갈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몇 시야?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역시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구나. 당연히 그렇겠죠.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더 그게 눈에 띄실 수도 있겠죠. 지민이가 어떤 상상을 하고 있고 어떤 창의성을 띠고 어떤 생각을 하고 아이 안에 담긴 내용이 지금은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면에서는 최대한 천천히 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더 이상 그럴 때가 아니다. 이제는 곧 고학년에 올라가는 시점이고,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전투기가 요즘에 자주 날아다니네요. 이제 고학년에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넌지시 서서히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조금 더 확실히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게 첫 번째 아니었어요. 지민이가 내용은 좋은데, 안에 담긴 내용은 좋은데 형식적인 면에서 띄어쓰기, 맞춤법 같은 부분, 그리고 글씨체도 조금 더 또박또박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아이가 발표하는 거를 즐겨 했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상담을 할 때도 지민이는 학기 초반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본인들끼리 이렇게 별로 친하지가 않고 어색하고 하니까 학기 초에는 특히 발표할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하면 손 드는 아이가 거의 없었는데, 그때에도 지민이는 손을 번쩍번쩍 들어서 발표하기를 굉장히 즐겼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하고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지금도 그렇고. 근데 변화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2학기가 되면서 1학기 때 발표를 잘했던 아이들도 서서히 손을 조금 덜 들기 시작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민이는 아직까지 발표를 하려고 손을 잘 든대요. 자주 든대요. 근데 목소리가 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발표 내용이 너무 좋고, 그리고 나름대로 조리 있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건데, 결정적으로 그 말의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같이 공유되어졌으면 하는 내용들일 때가 굉장히 많은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고, 그런 와중에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하면은 더 자의식이 들고 더 말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선생님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렇게 두 가지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칭찬과 곁들여서 네가 너 안에 담긴 내용들이 너무 좋고, 그리고 상상력도 정말 풍부하고 창의성도 좋고, 그런데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어떤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혹은 목소리 크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아보고 듣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칭찬과 함께 곁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집에서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몇 시야?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이제 친구 관계 문제, 교우 관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머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지민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다른 친구들한테 서슴없이 되게 잘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우리 같이 놀래 하고 먼저 접근을 잘하는 그런 아이였었어요. 근데 1학년 한 2학기, 2학년 1학기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그러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친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먼저 접근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 저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사교성이 좋고 두루두루 친구를 뭐 다 잘 사귀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딱 한 명 있어요. 정말 친하게 지내고 정말 온 마음으로 좋아하는 친구가 딱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2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지금은 같은 반이 아니에요. 같은 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그 친구 수업이 아직 안 끝났으면 그 친구 반 앞에서 계속 기다리기도 하고 혹은 그 친구가 와서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집에도 굉장히 자주 놀러 오는 친구인데 둘이 노는 걸 보면 정말 까르르 까르르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고 놀거든요. 근데 학교 교실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민이가 학교 교실 안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수다도 떨고 같이 놀면서 까르르 까르르 웃고 장난도 치고 그런 모습을 거의 보시지를 못한 거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있어 보인다거나 뭐 좀 어두워 보인다거나 또 그렇지는 않으니까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발표를 하기 위해서 손을 그렇게 자주 드는 아이 치고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거를 그렇게 보신 적이 없어서 얘는 1대1보다는 대중 앞에서 강한 아이인가?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2학기 들어와서는 그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 보면서 또 대중 앞에서 강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다. 잠깐 눈썹 좀 그리겠습니다. 이건 집중이 필요한 작업이라서. 지민이가 보면 쑥스러움과 수줍음이 의외로 많아요. 안 그랬는데 유아 시절 때랑 비교하면 좀 웃기지만 그때는 정말 거침없는 아이였거든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한테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말 걸고 뭐 그런 아이였었어요. 어느 새로운 장소에 가든 굉장히 적응이 빠르고 엄마인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상황에 몰입해가지고 굉장히 잘 놀고 친구랑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아이였었거든요. 그때랑 비교를 하면 뭐 지금도 괜찮긴 한데 이렇게까지 180도 달라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런 눈썹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어. 어쨌든 그런 대화를 선생님과 나누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상담 내용을 복기해 보면서 지민이한테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집에서는 제가 또 아이를 위해서 강점은 살려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밀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뭐 육아에 답이 있겠습니까? 제가 뭐 잘난 척하면서 그 영상에다가 뭐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땐 저렇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기는 했었지만 절대 뭐 그게 뭐 정답도 아니고 제 유튜브 대문에도 적혀 있잖아요. 나에게 도움되는 내용만 취하시고 아닌 거는 버리세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정답은 없는 거죠. 아이들이 다 다르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모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 환경이 또 다르고 환경적인 부분들도 다 다르고 계속 끊임없이 부모는 고민을 하면서 이 아이한테 어떻게 내 방식대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 아이에 맞춰서 하지만 나도 편안하게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관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도 스스로에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조금 하고 있는 생각은 맞춤법과 그 띄어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좀 길게 하셨기 때문에 일기 쓸 때 좀 더 바로 잡아주고 엄격하게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물론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 안에 담긴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상력에서부터 뻗어나오는 어떤 창의력, 창조성, 기발함
이런 것들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라날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왕성하게 자라나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시기는 지금 초등학생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어떤 턱이 될 수 있는, 장애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예 안 하진 않겠지만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띄어쓰기와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습관적인 부분도 있지만 의식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덜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좀 더 생각하고 이따가 지금 제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 모임이 저희 그 학교에 독서 동아리 학부모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께도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참고 삼아서.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모든 어머님들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 아이들이 다 다르듯이 우리 모두가 다 다르듯이, 또 혼자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 의견들을 또 한번 들어보고, 선배 어머님들도 많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다른 자녀분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그 발표 부분은 지금도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선생님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고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게 어떤 사춘기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뭔가 지금 그 중간 다리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본인도 몰라 뭐 이러는데 조금 쑥스러워. 그러면 가끔씩 그렇다고는 하고, 저 이제 좀 외출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말하느라고 이거를 안 되네. 이거 원래 화장 잘 안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어쨌든 고민 아닌 고민, 학부모 상담 시간에 오갔던 이야기를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아는 안녕하신지. 이게 아이가 갓난아기 때는 어른들이 뭐 100일만 지나면 된다 했는데 완전 속았죠. 100일 지나고 뭐 괜찮아지긴 뭐가 괜찮아져. 돌 지나면 괜찮아진다 했는데 그때도 속았고, 키우면 키울수록 육아를 계속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육체적인 피로도는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근데 모르죠. 또 아들 맘들은 또 다르고 상황이 다른 것 같아. 다 뭐 언제가 지나면 뭐 딱 괜찮다 뭐 이런 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상황이 다 제각각이고 다 달라. 그죠? 다른 분들 자녀분들은 어떤 피드백을 받고 오셔서 어떻게 집에서 아이들과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 삼아 뭔가 좀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이거 아닌데? 어디 갔지? 있나?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인데 되게 재밌네요. 근데 주절주절 앞에 진짜 무슨 아는 분 앉혀놓고 내가 이랬는데 저쨌는데 저랬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기분이 들어서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눈썹 이상한 것 같아.